안녕하세요. 연세결 성형외과 원장 송한결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을 할 때 많이 따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 콧볼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콧볼이라고 하면 부위가 정확히 어딘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콧볼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간혹 가다 보면은 코끝이랑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코끝이 뭉뚱한 거는 이제 복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콧볼은 요 부분, 여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콧볼 축소는 어떨 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콧볼이 넓을 때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표현하실 때에는 콧구멍 벌렁거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같은 의미이지만 특히 웃을 때 표정근이 써지면 코끝이 처지죠. 코끝이 처지면서 콧볼이 넓어 보이는 게 나의 웃는 모습이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볼이 넓을 때 그러면 콧볼 축소를 해야 되는데 조금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콧볼이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두꺼운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옆으로 많이 퍼져 있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콧볼을 조금 잘라내면서 그 부분을 좀 축소시켜드리는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콧볼보다도 정확하게는 콧구멍의 가로 길이가 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콧구멍의 가로 길이를 조금 오므려드리는, 즉 좁혀드리는 그런 수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주와 콧볼의 관계를 봐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비주와 콧볼이 어느 정도 좀 평행한 정도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주보다 콧볼이 조금 이렇게 앞으로 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도 늘어진 부분을 잘라내면서 비주와 콧볼이 어느 정도 평행하게끔 맞춰드리는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콧볼 축소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콧볼 축소의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측 절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외측 부분을 절개하는 방법을 쓰는 것인데요. 외측 절개에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외측 절개라 하더라도 너무 이 콧볼의 위쪽까지 함부로 절개는 저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외측 절개라는 것은 콧볼의 바닥 쪽에 실밥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흉이 남는다는 것인데요. 너무 위쪽까지 절개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흉터가 옅어진다 하더라도 눈에 노출되기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아랫부분 위주로만 외측 절개를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측 절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측 절개는 말 그대로 내측을 절개하는 것인데 콧구멍의 안쪽 부분을 절개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좁히는 그런 수술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콧구멍의 가로 길이를 살짝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콧볼 축소에는 비절개 방식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콧볼을 양쪽에서 실이 통과하면서 약간 이렇게 싸매는 그런 방식이고 실이 통과하는 부분만 바늘구멍만 나기 때문에 흔히들 비절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비절개 방식은 사실은 실이 느슨해지면서 다시 되돌아가기가 쉽고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즉 저희 병원에서는 외측 절개를 기본으로 많이 하고 있고 필요하면 내측 절개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어지게끔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콧볼 축소 전에 아셔야 될 사항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 성형을 하면 일단 콧볼은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코 성형은 코끝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코끝을 높이는 것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0%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코끝을 조금 이렇게 당겨보면 느낌을 알 수 있듯이 코끝이 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콧볼은 간접적으로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직접 콧볼을 자르는 것만큼 다이렉트로 확 줄어들 수는 없지만 코 성형을 진행하면 간접적으로나마 콧볼은 줄어든다. 그 점을 좀 미리 아셔야 되고요. 코 성형 직후에 콧볼이 오히려 뚱뚱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것은 무조건 붓기입니다. 코 성형 직후에 콧볼이 더
뚱뚱해질 수는 절대 없고요. 다만 줄어드는 효과가 조금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콧볼이 넓을 때 따라 나오는 문제가 코끝이 뭉뚱한 복코가 항상 따라 나오는데요.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것이 복코와 콧볼 축소가 있을 때에는 복코 교정을 항상 먼저 하시라는 점입니다. 물론 복코 교정을 하려면 코 성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콧볼만 하겠다, 이러한 분들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거울을 보여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코끝이 뚱뚱한데, 즉 다시 말해서 복코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콧볼만 이렇게 자꾸 줄이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 비율은 맞지 않게 되고요. 저는 쉽게 말씀드려서 코봉이처럼 점점 변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코와 콧볼이 있을 때는 꼭 복코가 먼저 교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콧볼 축소는 항상 보수적으로, 즉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형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콧볼 축소만큼은 콧볼을 잘라내서 제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수술이 진행되면 복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끝을 너무 많이 높였다거나 너무 조금 높였다거나 할 때에는 물론 재수술이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고 복구가 가능한데요. 콧볼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서 조직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잘라냈네 하고 너무 많이 잘라서 콧볼을 축소하게 되면은 다시 넓어지고 싶다, 그때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미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너무 이렇게 좁혀진 콧볼은 어색하게 보이고 그러한 것은 사실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콧볼이 넓은 거는 스트레스가 되지만 콧구멍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숨쉬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콧볼을 무턱대고 이렇게 잘라내고 좁혀버리면은 미용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기능적으로 숨쉬는 데 방해가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콧볼 축소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코 성형을 진행할 때 콧볼 축소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는 콧볼 축소를 같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거의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콧볼 축소는 코 성형을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옵션처럼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끝이 알싸해지는 것이 무조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을 조금 숙지하시고 콧볼을 줄이실 것을 염두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만 중요한 점을 꼽자고 한다면, 콧볼 축소는 되돌아갈 수 있는 수술이 아니다, 즉 비가역적인, 복구가 안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알맞은 정도로만 예쁘게 축소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한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연세결 성형외과 원장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